타임라인. 오늘이 며칠이더라? 1월 1일. 11일. 예. 예. 지금 오후 3시쯤 됐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알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시시각각 뭐가 자꾸 변해서 이 시간을 말씀 안 들어놓으면 딴소리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밖에 안 하기 때문에 예. 이게 잘못하면 우리 방송을 녹음하고 내보내고 난 뒤에 이런저런 일들이 벌어져서 예. 오해가 없게 하기.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시간을 말씀드려서 아직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이제 한 거다. 아.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뤄야 될 일이 있기도 하고 또 한동안 일요일의 남자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월요일마다 좀 괴로웠는데 어제도 하긴 했어요. 예. 그 창당 발기인 대회. 예, 예. 그저께인가 어제인가? 예, 어제입니다. 어제죠.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워낙에 우리가 지난주 방송하고 나서 큰 사건이 나서 예. 북한 4차 핵실험. 예. 근데 예. 이걸 왜 하나? 지금 정치 현안이 더 급한데 이러시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핵실험에 대해서 그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니, 적지 않아서 타세전인데 이번에는 수소탄이라는데. 수소탄이건 뭐 핵폭탄이건 아니 터지면 죽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수소건 뭐 우라늄이건 중수소건 상관없다 이거예요. 핵미호건 백미호건 여간 예. 쥐는 죽었다. 예. 그래서 이거 다루고요. 혹시 시간에 뭐 말미에 시간 좀 남으면 뭐 요 며칠 정치 뉴스 뭐 지나가다 예. 짚어보는 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거죠 이게. 이거 뭐 중요한 문제죠. 예. 예. 근데 우리가 뭐 청각을 다투어서 이런저런 정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예. 지금 북한 핵실험을 둘러싸고 또는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싸고 나오고 있는 수많은 뉴스들 있죠. 예. 근데 이런 뉴스의 홍수 속에서 뭐가 뭔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타임라인에서 이 북한 핵 문제를 좀 다루고 나면 시시각각 나오는 여러 뉴스들을 해석하는 눈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뜻에서 예. 한번 정리해 보려고요. 기대가 됩니다. 예. 그 노 대표님 혹시요 네. 북한 이거 나 공식적인 설명은 못 들어봤어요. 북한의 핵 야망, 핵무기에 대한 북한의 어떤 집착 또는 욕구 또는 야심 이런 것이 언제 시작됐을 것 같아요? 예, 저는 2차 세계대전이 사실상 특히 이제 일본의 패망이 미국의 그 핵공격, 원자탄 투하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 이후에 전 세계가 사실은 주요한 강대국들이 핵 개발에 나섰고, 그래서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당연히, 당시에 소련과 중국까지 이렇게 다 핵무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어떤 세계적 흐름 자체가 아주 작은 나라이긴 하지만 북한에게도 특히나 그 당시에는 이제 분단된 상태에서 한국 그리고 또 미국과 대치하고 있던 북한 이 김일성 정권으로 하여금 핵무기 개발에 대한 어떤 욕구 이런 걸 당연히 가지게 됐던 게 아니었겠나 싶습니다.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그 핵개발 꿈꿨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이희소 박사 얘기도 있고 그렇죠. 예. 네. 저는 그 시기와 맞물려 있다고 봅니다. 항상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은 북한이 뭘 하면요. 따라하고 싶은. 그렇죠. 그 도태되지 그래서 저 청통제도 하고 예, 그렇죠. 뭐 영남대학교 건물도 이제 김일성대학 건물보다 좀 더 높게 지으려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런 거 봐서는 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간 박정희가 한 걸로 봐서는 북한이 뭔가 시도하고 있었다. 이런 추측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궁금하시면 그 인터넷 들어가셔가지고요. 북핵 일지라는 키워드로 검색해 보시면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PDF 파일로 나와 있는 예. 한 100쪽 가까운 분량의 북핵 일지라는 자료가 있어요. 예. 그걸 보면 1950년대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그 문서 작성한 2014년도에 이르기까지 북한 핵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이 날짜별로 나와 있는데요. 예. 제가 사실은 그걸 보면서 되게 놀랐어요. 저는 되게 알기를 네. 노태우 정부 시절, 아. 그러니까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던 1991년 무렵, 네. 그때가 이제 남북 간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미군 전술 핵무기 폐기 입장을 노태우 대통령이 밝혔고, 예. 북에서 상응하는 여러 조처들이 나오면서, 네. 그때는 북이 좀 공세적이었어요. 예.
뭐 한반도 비핵화를 하자 이런 식의. 예, 예. 이때 시작된 건 줄 알았는데 네. 아니 그 일지를 보니까 예. 1950년대부터 시작이 돼요. 50년대요? 예. 한국전쟁 직후에. 예. 1957년 무렵부터 예. 소련의 그 핵물리학 센터 이런 데 연구원을 보내기 시작해요. 북한이. 그렇다면 혹시 이런 추측도 가능할까요? 그 50년부터 시작된 한국전쟁 당시에 미군의 북한 폭격. 는 있었죠. 예, 뭐 소위탄이고 뭐고 하여튼 엄청난 포탄을 북한 전 국토에 쏟아부어서 아예 안 되겠다. 그것도 있었고 중국 당시에 그 미국 국내의 그 이 강경파들은 예. 만주에 이제 원자탄을 투하해가지고 예. 이제 그 후방을 괴멸시키면서 예. 이 전쟁을 끝내려고 했던 그런 그 그렇죠. 시도도 있었죠. 중국 영토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중국이, 메가드 장군, 야, 메가드 사령관이 그걸 주장을 했어요. 그걸 주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록강 약간 북쪽에 중국하고 접경 지역 쪽에 원자탄 투하해서 예. 중국군을 괴멸시키고 예. 그리고 밀고 올라와서 압록강까지 해서 원상 회복하자. 이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때 원자탄 투하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전쟁이 53년도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 끝난 후에 주한미군이 예. 북한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휴전선이라는 거는 소련까지도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전술 핵무기를 배치를 했죠. 전술 핵무기를 한반도에 가지고 그 우리 대한민국 안에 미국의 핵무기가 들어와 있었죠. 수백 기가 들어와 있었다고 그래요. 수백 기. 예. 그래서 그건 정확한 데이터는 안 알려져 있으니까. 이걸 철거한 게 1991년도예요. 네. 그 노태우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기조연설하면서 비핵화 천명하고 여기 전술 핵무기 철수 얘기하고 하겠다 해서 3일 후에 미국 행정부에서 곧바로 이제 호응하는 게 나오고 이러면서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이 되는 고위급 회담까지 이어졌던 거죠. 예. 다 잊어버리셨을지도 모르겠고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병상에 있는 지 오래됐죠. 예. 그리고 뭐 부정부패, 쿠데타 이런 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고 그렇지만 이 소련 동유럽 체제 붕괴 시기를 맞이해서 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개방 대북 정책을 정책을 펼쳤던 사실 다시 한번 환기하면서 이 본격적으로 북한이 하기 시작한 게 이 영변 원자력 연구소, 영변 낯익죠. 영변 원자력 연구소를 설립한 게 1962년이에요. 예. 이때 우리는 뭐 하고 있었지? 62년. 5.16 막 났어요. 예. 난 직후예요. 네. 그 다음에 연구용 원자로를요, 소련에서 가지고 들었어요. 1963년도에요. 조그만 소형 실험실 원자로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꼭 핵무기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러나 원자력 발전을 하게 되면, 예.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생긴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죠. 예. 사실 우리도 60년대 말에 그 연구용 원자로를 이렇게 이거 카이스트 예. 전신 거기다가 원자력 연구소에다가 설치를 했었죠. 우리보다 한 7년 네. 빨랐죠, 이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미사일 발사 실험 있잖아요. 예. 이것도 뭐 대포동이다, 뭐 광명성이다, 이런 거 하면서 되게 한 30년 전부터 시작된 것처럼 느껴지는데, 예. 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것도 보니까, 소련제 스커드 미사일을 소련에서 안 주니까, 예. 이집트에서 사왔어요. 1976년도에요. 소련제를. 예, 소련제를. 이때 사온 스커드 미사일이 사거리 234km짜리였는데 이걸 2개를 사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미 보면 1960년대와 70년대를 통틀어서 원자력 발전, 네. 핵무기 제조, 네. 그다음에 장거리 미사일 이것의 초기 계획들이 이미 1960년대에 시작이 돼가지고 이렇게 소련제 이제 원자로도 소련에서 들여오고 예. 스커드 미사일도 소련제를 이집트에서 사오고 예. 이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한 거예요. 이때. 네. 그래서 이게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그런 집착 이런 것이 한편으로 자위용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게 보면 6.25 때 메가다 사령관의 그 원폭 투하 주장. 네. 그다음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벌어진 미소 간의 원폭 개발 경쟁. 예. 이런 거에 자극받으면서 이 미국 공군기의 폭격을 많이 받아본 그 북한으로서는 6.25 때 예. 이런 핵탄두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어떤 계획 이런 걸 이때부터 했던 게 아닌가 저는 네, 저도 뭐 같은 관점이고요. 다만 예. 그 남한도 사실은 그 뒤늦게나마
박정희 정권 때 그걸 추진했었는데 차이점이 예. 여기는 뭐 지금도 전자권 갖다 바치는 것처럼 철저하게 미군의 통제하에 한국군이 있다 보니까 예. 이 개발의 어떤 그런 것들이 미국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한 네. 사실상 상황이 돼버렸던 거고 상대적으로 소련이나 중국으로부터 좀 이렇게 독립적인 북한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원하는 방식으로 계속 개발을 해나간 거로 아, 봐야죠. 지금 중국과 상관없이 예, 상관없이요. 그 예. 핵실험을 했듯이. 예. 아.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핵야망이 언제 시작되었나 이게 근데 이 한국전쟁 정전 직후부터 이게 시작되었다고 본다면 북한의 핵무기를 없애는 거 또는 핵무기 개발 계획 지금 이제 만들어 놓는 핵무기가 있고 예. 그다음에 핵 계획이 또 있죠 여러 가지 예. 이거를 다 폐기하는 문제는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제하고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예. 이런 야망을 품게 한 그런 배경이 한국전쟁과 정전협정 체제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미국에 대한 두려움에서 이거 시작이 되었다면 네. 그리고 자위용이라는 주장을 진실로 인정을 한다면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북한 핵 문제의 완전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도 네.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미국하고 화해? 그렇죠. 협력. 예. 노 대표님도 예 사실상 예. 북은 이제 뭐 자신들은 이제 핵 보유 국가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국제사회로부터 핵 보유 국가의 지위를 인정해 달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예. 사실상 그 우리가 인도나 파키스탄 같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사실상 인정되는 국가도 예. 그렇게 인정된 지 수십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공식적인 핵 보유 국가로는 인정 못 받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인도 파키스탄. 예, 인도 예. 파키스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제 정치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지만 네. 그 현실적으로는 핵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인정한 바탕 위에서 어떻게 하면 북의 핵 보유를 갖다가 지금 해체할 것인가에 예. 대한 논의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북한 핵을 어떤 조건에서 완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거는 사실은 시기별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폭탄을 만들기 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있었죠. 그게 이제 언제냐면 이 일지를 보시면 사실은 북한이 1985년도에 핵 확산 금지 협정에 가입했어요. 1985년도에. 이때까지만 해도 꼭 핵무기를 만들겠다는 것보다는 잠재적으로 그런 기술을 찾고 그러나 동시에 NPT라는 핵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하고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나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예. 이렇게 왔던 거죠. 그러면서도 영변의 원자로를 이때 1985년에 착공했고요. 그거보다 5년 전인 1980년에 영변 종합 핵시설 단지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 전역에 우라늄 광산 탐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5메가짜리 실험용 원자로 흑연 감성로인데 이거를 이미 이때 착공을 했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핵 관련 시설을 쌓고 이제 기술을 개발해 가면서 한편으로는 NPT에 가입을 했어요. 우리는 1975년에 가입했고요. 예. 북한은 1985년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1차 핵 위기가 1993년도에 이제 NPT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 원자력 기구 IAEA 네. 사찰을 받아야죠. 보고도 받아야 되고 전기 사찰도 받아야 되고 예. 뭐 불시 사찰도 받아야 되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미신고 시설 2개 있다 이렇게 포착이 돼가지고 이때 이제 1차 핵 위기가 북핵 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집에 그 가건물을 만들어 놓으면은 시청에서 예. 당신 그 왜 설치했냐고 예. 이렇게 지적이 날라오듯이. 그러니까 옥탑방 만들었다 이거지. 예예. 그러니까 이제 IAEA에 신고돼 있는 시설 말고 예. 거기에는 4층집으로 신고해놓고 예. 옆에 별채 만들었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미신고 시설 2개 때문에 분쟁이 생겨서 94년 6월에 북한이 IAEA를 탈퇴해버려요. 그러면서 미국이 대북 공격을 검토를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문제가 심각해졌죠, 이때. 그때 그래서 사재기 발생하고 뭐 난리가 이때는 났어요. 막 라면 사재고 난리 났어요. 예. 이때가 1차 핵위기여가지고 우리도 아직 익숙지 않았어요. 그리고 불바다 발언이 그때 나온 거죠. 그때 온갖 험악한 말들이 오고 그런데 이게 극적으로 남북 정상회담 합의가 됐죠. 김영삼 대통령. 예. 지미 카터 전 예, 카터 전 대통령이 막 중재하고. 예. 그러고 나서 김일성이 7월 달에 사망해버렸어요, 갑자기. 갑자기. 그러면서 이제 또 김영삼 대통령이 냉탕으로 들어가 버려가지고 막 남북 관계가 다시 냉탕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남북 관계가 악화된 가운데 10월 달에 북한하고 미국이 제네바에서 만나가지고 소위 이 북핵
문제에 관한 제네바 합의를 체결을 해요. 네. 북한 핵시설을 동결하고 예. 또 해체한다는데 합의를 하고요. 네. 대신에 그 대신에 이제 핵무기를 만들지 못하는 경수로 원자로 2기를 지어주고 그다음에 그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이 현재의 핵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중유 50만 톤을 미국이 제공한다. 이렇게 합의가 돼가지고 예. 순조롭게 이제 북한 핵은 해결되는 거다 그렇게. 근데 이 당시 뒷감당을 남한 정부가 한다 이렇게 아니, 뭐 그거야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여하튼 이 잘 이행만 됐으면 예. 이 제네바 합의가 잘 이행만 됐으면 북한이 핵무기를 실제 핵실험을 하는 데까지 안 갔죠. 예. 이때 이제 기회를 놓쳐버린 게 2차, 3차 북핵 위기를 몰고 오는 출발점이 됐어요. 근데 2차 정상회담 회의록에 보면 예. 김양건 통전부장이 그 협상하고 온 부부장 보고를 받으면서 예. 나눈 대화 중에 예. 그 김정일 위원장이 살아있을 당시, 그러니까 2007년 당시에 북한의 이 핵동결, 핵 해제에 대한 핵 해체에 대한 기본 계획이 이건 나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제네바 합의, 예, 그다음에 2005년도에 있었던 육자회담의 9.19 공동선언. 여기에 따라서 이 약속 이행만 되면 핵계획, 핵시설, 핵불능화, 예. 이제 동결하고 핵불능화하는 데까지 다 간다. 예. 그거는 육자회담 합의가 이루어지는 조건으로 가는 거고, 그러나 이미 만들어 놓은 핵전력은 폐기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우리 교전 상대방 아니냐. 네. 정전협정에 예. 따르면 예. 교전 상대방한테 우리 무기구를 다 보여주는 게 어딨냐. 이렇게 아. 얘기를 합니다. 이제 북한에서. 그때 북한 입장이 분명히 나오는데요. 기존의 핵계획, 핵시설을 동결하고 핵불능화 이제 무기를 만들 수 없게 예. 이 만드는 것까지는 우리가 기존의 제네바 핵합의나 육자회담의 9.19 공동선언 2005년도 거 예. 그 합의만 이행이 보정이 되면 예. 그간 다 한다. 예. 근데 이미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예.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그건 뭐겠느냐. 미국이 교전 상대방이 아니게 돼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전협정으로 바꾸자. 평화협정 체제로. 예. 미국과 국교 정상화하고 예. 수교하고 예. 평화협정 체결해서 예. 한반도를 완전히 안정된 조건으로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예. 자기들 체제 위협을 받지 않을 때 예. 기존의 핵무기까지도 다 폐기할 수 있다는 것이 자기들 기본 입장으로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뭐 북핵을 없애긴 없애야 되죠. 예. 거기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 핵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 스스로 폐기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오바마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행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방식으로 될까요? 압박, 제재, 고립. 이게 지금 한 20년 더 긴 기간에 이루어졌던 이제 그렇죠. 20년 넘었어요. 이 북한의 핵 개발과 관련된 이제 그 협상이나 또는 이제 논의 과정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과정이 우리에게 이제 확인해주고 있는 또 이 현주소 진실은 뭐냐? 그건 뭔가면 이 20년 사이에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20년 전부터 핵무기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거고, 핵무기는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지만은, 뭐 제네바 협상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네바 협정 맺을 때마다도 핵무기는 없었던 걸로 확인되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2006년 10월에 그 1차 핵실험 전까지는 핵무기가 없었죠. 그렇죠. 2006년 10월 9일 이전까지. 예. 그래서 2005년에 사실 북한이 우리는 이미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 반 정도는 공갈로 봤던 그렇죠. 거죠, 사실은. 예. 근데 그 1년 후에 사실로 확인됐던 것이고, 예. 그리고 그 후에 계속해서 핵 능력이 계속해서 발달되어 왔어요. 그렇죠. 상승하고 있죠. 네.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 수소폭탄 아니다, 무슨 증폭폭탄이다, 뭐 이렇게 깎아내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계속해서 핵 능력이 더 발전되어 온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렸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김종대 단장 말씀도 차근차근 예. 프로세스대로 한 단계씩 간다는 거예요. 아주 차질 없이 나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즉자적으로 뭐 확성기를 튼다거나 무슨 비행기를 B-51을 갖다 띄운다거나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건 이미 검증이 끝난 것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북한이 더 이상 어떤 핵 능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또 갖고 있는 핵무기도 사실상 이제 해체해서 비핵화, 비핵지대화로까지 가는 게 우리의 정책적 목표라면은 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정책 수단을 쓸 것인가를 다시 이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4차 핵실험 이게 이제 그 무슨 수소탄이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하는데
지금 아니라고는 주장, 예. 평가, 예. 그다음에 맞다는 평가. 예. 맞기는 맞는데 이게 1차 핵실험 때도 좀 짝퉁이다, 뭐 예. 반밖에 안 터졌다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위력이 약하다고. 이번 경우도 북한이 얼마나 소형화했냐의 위력은 달린 건데 예. 수소탄이라고 무조건 몇백 배 되는 게 아니거든요. 원자탄에. 예. 진짜 원자탄 실험만한 위력밖에 안 내는 수소탄 실험을 했다면 이게 더 문제예요, 지금. 그 정도로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소형화를 할 수 있다는 소형화, 거죠. 경량화. 소형화에다가 예. 조절까지 가는. 예. 그러면 이제 수소탄과 원자탄의 차이는 원자탄은 이제 핵 분열을 시켜서 에너지를 내는 거고 수소탄은 수소핵을 헬륨 핵으로 융합해 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니까 과정이 달라요. 예. 근데 이제 수소핵을 융합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다른 방식으로 내서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부 중수소, 삼중수소를 이용해서 기존의 원자탄에다가 그 기능을 약간 맛보기로 첨가한 수소탄이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 말은 지금 노 대표님 말씀처럼 한 단계 한 단계씩 핵실험을 할 때마다 예. 북한의 핵전력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저께 미국의 어느 평론가가 예. 지금 이제 미국이나 한국 정부가 북한 핵을 대하는 태도가 예. 암 선고를 받은 환자의 심리 변화 5단계와 유사하다 이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듣습니다. 비슷하네. 그죠? 그 네. 1단계가 뭐예요? 부정이잖아요. 예, 부정. 그럴 리 없어. 예. 오진일 거야. 예. 그러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중복 검진을 받잖아요. 예. 그래도 암이라는데. 예. 그게 1단계예요. 부정. 예. 2단계가 뭐예요? 분노. 분노. 내가 왜 담배도 안 피웠는데 술도 안 먹었는데 뭐도 안 했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어서 나한테 이런 병이 찾아온단 말이야. 이게 분노예요. 확성기 틀어. 분노를 표출하는 거야. 예. 지금. 예. 이게 2단계예요. 예. 그럼 3단계가 타협이에요.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게 현실로 현실이구나. 인식하고. 그러면 이 암은 어디에서 수술을 잘하지? 입원은 며칠 날 해야 되지? 수술 방법은 뭐지? 뭐가 좋지? 어떤 의사가 잘하지? 나중에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통원 치료를 하는 게 나을까? 입원이 나을까? 뭐 이런 거요. 예. 이런 거를 막 모색하기 시작하는 게 이게 이제 타협 단계예요. 예. 3단계. 3단계. 예. 이제 그렇게 막 해봤는데 병이 금방 낫냐 하면 안 낫는다고 금방은. 예. 예. 그게 이제 우울해지는 거예요. 둔감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런 단계를 거치고 맨 마지막 5단계에 가서 수용. 나는 암 환자다. 그걸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 암과 어떻게 내가 그러면 싸울지 네. 더불어 지낼지 어떻게 할지를 비로소 좀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이제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분이 2단계까지 온 것 같은데. 지금 2단계죠. 지금 2단계예요. 2단계가 너무 길어. 아니 그러니까 근데 분노를 한 10년째 하고 있어. 일부 이미 3단계 증상도 있어요. 타협이요. 아, 우리 자체적으로 핵을 만들자. 아니 그게 아니고 뭐 그래도 별일 없을 거야. 아. 이래서 증시도 폭락을 안 하고 예. 사람들이 사재기도 안 해. 이게 아직 수용은 안 해. 수용이라는 그래 북한은 핵보유 국가야. 이렇게 해야 핵보유 국가라는 걸 인정하고 그럼 뭐 협상해 볼까 이렇게 가야 이게 수용인데 아직은 타협이야. 마지 못해서 현실을 인정하고 거기에 적응하는 행동들을 좀씩 하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2단계 말에서 3단계 초 들어오는 거래요. 지금 우리가. 그 여당의 새누리당의 일부 그 뭐 원내 대표 등이 얘기하고 우리도 있는데 핵 개발하자. 그거는 암 환자에서는 발견되기 힘든 증상이에요. 그건 뭔가면은 이왕 이래 된 거, 이왕 이래 된 거,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자. 발암 물질만 먹자, 뭐 이런 거 있잖아. 자폭 정신이, 자폭 정신. 그러니까 일반 환자는 그런 환자가 없어요. 예. 아이고. 그래서 지금 이 확성기? 예. 확성기의 노래를 뭐 뱅뱅뱅 이런 거 예. 백세 인생 뭐 이런 거 백세 인생, 쓴다며. 뭐뭐 진짜. 쳐내라. 이거. 근데 우리 김영민 PD는 군에 갔다 왔어요? 아, 전 못 갔어요? 공익근무요원으로 공익근무요원으로. 제1기였습니다. 태초의 공익입니다. 아. 동호대교에서 과적 차량 특동 단속. 한번 붙잡았는데, 야, 네가 과적인데 뭘 측정하냐? 뭐 그렇게 쌩깠던 그런 화물차 기사 아직도. 저는 4286번입니다. 저는 동부전선 7-1 통문 근처에 있는 소초에서 철책 근무를 했었는데요. 의도적으로 거기 보낸 거죠? 그렇죠. 그 전두환 가깝게 해서. 그래서 우리는 소초 위에 예.
이 스피커 16개짜리가 있었어요. 오. 밤 되면 완전 나이트클럽이야. 밤새도록 음악이 나오는 거야. 오. 근데 그 음악을 왜 트냐? 예. 그때는 사실 대북 방송이 아니고 예. 북한에서 우리한테 보내는 심리전 방송을 못 듣게 하려고. 못 듣게 하려고. 그때 우리가 듣던 노래가 주로 단발머리, 예. 고추 잠자리 이런 조용필. 용필 형의 그 노래들. 정말 빛나는 노래들이지. 우리 가요사에서 예. 한 장을 장식한 예. 그런 노래를 들으면서 내가 군복무를 했잖아. 예. 그래서 우리 방송이 잠시 멈춘 사이에 예. 저거 심리전 방송도 내가 많이 들었지. 예. 재밌어요. 2개가 동시에 나오면 둘 다 못 알아먹어. 아니, 근데 우리 요번에 스피커가 너무나 출력이 높아가지고, 네. 저쪽 북한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자급도 하지 않습니까? 네. 그 군인들이 농사도 짓고, 그래서 자기들 먹을 쌀, 이런 것도 직접 기른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시끄러워서. 시끄러워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밤에 24km까지 간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도발을 하게끔 유도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지금 확성기를 튼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8년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에 물론 참여정부 때 1차 실험을 했어요. 예. 그때 그 실험을 한 이유는 그 9.19 공동성명 2005년도에 우리가 전력 지원도 하고 중유 지원도 하고 뭐 경수로 공사도 재개하고 이 약속을 다 했고 예. 별도 포럼을 만들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한다. 관련 당사국끼리. 예. 이것까지 다 들어있는 게 9.19 공동성명이에요. 그 뒤에 2.13 합의 쭉 이어지는데 예. 이거 이행을 안 해줬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네. 북한에서 열받아가지고 계속 진행시킨 거거든. 예, 예. 그러니까 그때 1차 핵실험은 이제 그때 했으니까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돈 퍼줘가지고 그걸로 만들었다 그랬잖아. 예. 근데 제가 일지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게 무슨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돈 받아갖고 이게 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 진행이 됐던 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노태우 김영삼 정부 때부터 그때도 계속 진행이 됐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 5.23 조처인가요? 그거 나와서 남북교류 다 단절하고 네. 개성공단 빼고 금강산도 다 단절하고 돈 다 끊었잖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그랬지만 그 뒤로 핵실험을 3번째 한 거야 지금. 8년간. 예. 그러면 이 정책 수단이 효과가 없다는 게 명백해졌잖아요. 그럼 이제 좀 변화를 모색해야 될 때 아니냐는 거지. 네. 그래서 사실은 북한의 요구, 예. 그러니까 현존하는 핵시설과 핵계획 동결하고 예. 사찰받고 예. 그걸 핵불능화하는 그는 기존의 9.19 공동성명이나 제네바 핵합의만 준수되어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예. 최종적으로 만들어놓은 핵무기까지 폐기하는 거는 평화협정 체제를 만들 때만 가능하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라면 지금도 변함없는. 예, 입장이라면 확인해 봐야죠. 예. 니네 지금도 그때하고 똑같냐? 예. 근데 똑같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런 북한의 요구가 합리적이든 아니든 간에 네. 이걸 가지고 협상을 해서 이 요구를 들어주는 게 나쁜 거냐? 이 질문을 할 때가 왔다고 봐요, 저는. 예. 그전에는 이런 말만 하면 야, 니 북한 편이지. 너 정북이지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 뭐 있어요? 노 대표님. 왜 못하죠, 이거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대북 강경 정책을 계속 일관되게 쓰면서 북한을 사실상 굴복시켰다. 그 결과가 이제 8.15, 네. 8.25, 8.25. 남북 고위 군사급 회담의 결과 합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선전을 했죠. 선전을 했죠. 또 그것 때문에 뭐 지지율도 오르고 한 건 사실이고. 그러나 이번 1월 7일 날 제4차 그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그간의 정책이 북한의 어떤 이 핵실험, 추가 핵실험을 못 막았다는 거죠. 못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이제까지 나온 이게 사실은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만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초기에는 물론 경수로 지어지고 또 해놓고 여러 가지 트집 잡아가지고 이제 경수로 안 지어지고 하면서 오바마, 저기지. 부시. 예. 부시가 악의 축국가. 그리고 사실은 부시 정책이 바뀌면서 그 피해자가 된 게 그 남한과 북한이에요. 그렇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서 그 2000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6.15 회담도 하고 굉장히 이제 성과가 있었고 그 해 말에 네. 이제 클린턴 말기였잖아요. 그 해 예. 말에 조명록 그 국방위원회 차수와 그다음에 그 울브라이트 국무장관 사이에 예. 공동 성명 발표도 있었고 예. 그리고 임기 말에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로까지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부시가 결국 반대해서 못 가고 틀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2005년에 어찌 보면 이제까지 합의 중에서 가장 좀 진전된 합의 9.19 공동선언. 9.19 공동 선언. 네. 선언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북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과 NPT
그 체계로 복귀하는 것과 한반도 평화 체제의 논의를 결부시켜가지고 정치, 경제, 군사를 문제를 한꺼번에 푸는 포괄적 합의가 사실상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이걸 갖다 미국이 바로 이제 그 돈줄을 이제 네. 그 BDA. 뒤지는 그 방코델타 아시아. 예.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 뒤엎은 거예요. 바로 그 다음 날이에요. 9월 예. 20일. 바로 그 다음날부터 뒤엎기, 이게 진정성을 있는 합의가 아니었다는 건데, 합의 내용만 놓고 볼 때는 가장 바람직한 그렇지. 합의가 이때 이루어진 건데, 그 후에 북한이 이제 한편으로는 고농축 우라늄은 우리는 없다, 아니다. 사찰해봐라, 우리는 플루토늄만 있다라고 이제까지 얘기를 해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농축 우라늄도 있다는 개발을 거지. 한 거예요, 이제.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은, 플루토늄 원자탄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시설에서 네. 그러니까 감시와 관측이 가능한 시설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농축 우라늄은 이동하는 트럭 뒷칸에서도 만들었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감시가 어려워. 아니, 예. 감시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더 위협적인 건데 이 개발 자체가 이제 이 고농축 우라늄 탄까지도 지금 개발한 상태가 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2005년 9.19 때하고 또 다 차이점이 있다면 뭔가 하면 이제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논의하더라도 자동으로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죠. 대가를 확실히 받는 거지. 그때는 안 가졌으니까. 없었으니까. 없었으니까 우리 안 만들겠다 이러는 걸로 이제 서로 교환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건 별도 이거는 계산서를 별도고. 계산서를 별도로 그렇지. 꺼내. 이거는 추가로 계산해야지. 옵션이 돼버리는 예. 거예요. 그런 난점은 생겼지만 그래도 앞으로 더 진전돼서 진짜 수소탄이라도 갖게 되면은 예. 요금이 더 비싸질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 다툼의 문제도 있는 겁니다. 서둘러서 어떻게든 예.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4차 핵실험 수소탄이라고 그러는데도 네. 그 이상한 할머니, 이춘희 할머니인가요? 예. 73살이라며 예. 예. 성공하였다. 하는 그 할머니. 저는 만나본 본 적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사진도 찍었어요. 오, 그 북한에 가면 그 사람 스타예요. 완전 스타지. 막 사람들이 와서 같이 사진 찍으려고 그래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송해라는 소문이 있어요. 여자 성애. 여자 송해. 예. 공훈 배우 같은 거죠. 공훈 언론인이죠.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고, 화면 보면 우리가 종편에서 막 중계방송해주는 화면을 보면 막 예. 북한 텔레비하고 구분이 잘 안 되긴 하지만, 예. 거기 텔레비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만세 부르고 막 그러고 우리는 조용히 보잖아요. 예, 예. 근데 사실 별 동료가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네. 이거를 봐도. 예. 이게 신기하잖아요. 예. 근데 그게 되게 현명한 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이 북핵 일지를 보면 네. 한쪽으로는 핵탄두를 개발하는 거와 관련된 것들이 쭉 나와 있고요. 예. 한편으로는 미사일 개발에 관한 사항들이 같이 쭉 나와요. 예. 보면 이게 미사일에 대한 북한의 집착도 대단한 게 아까 그 이집트에서 처음에 스커드 미사일 234km 사거리 네. 그거 두 개 갖고 온 게 처음인데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미사일 연구를 해요. 그리고 1998년도에 대포동 1호가 예. 1998년도에 쏴요. 예. 이게 이제 좀 장거리 미사일이에요. 이게 예. 몇백 킬로 가는. 예. 그러고 나서 계속 실험을 하다가 광명성 3호, 광명성 2호, 광명성 3호 실험을 계속 이게 이제 지구 궤도에 올리는 거예요. 지구 궤도에. 그럼 이제 위성의 개념으로. 그러면 은하 3호라고 그래서 이 은하 3호가 2012년 12월에 지구 궤도에 올라가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예. 지구 궤도에 미사일을 올릴 수 있다는 거는 핵탄두를 소형화할 수만 있으면 예. 거기다 미국으로. 핵탄두를 실어서 예. 지구 반대편으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예. 궤도 타고 예.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예, 거죠.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거지. 미국을 포함해서. 그렇지. 예. 거기서 우리 서울에 포탄 쏘려고 이걸 만들기는 없잖아. 예. 아, 서울에 포탄 쏘는데 왜 지구 궤도에 왜 올려? 이미 이집트에서 가져온 소련제로도 그렇지, 충분히. 그걸로 충분하지. 예. 뭐 그거보다 더 지금 성능 좋은 게 많은데.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북한이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과 네. 그 핵실험, 그 핵무기의 소형화로 계속 기술 발전을 이루어가는 이유가 예. 전국적으로 재래식 무기가 아닌 이 핵무기로 미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입증해 보임으로써 미국하고 다이다이로 쇼부를 치려고 하는. 쇼부를 치려고 하는 그러니까 거야. 자기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갖고 있다 이거. 그렇지. 딴 나라가 갖고 있지 않다 하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 그게 지구 궤도 갖다가 서울에 올 리는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야. 사재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면 미국 주가가 떨어져야지. 예. 최소한 일본 주가나 예. 우리 주식시장의 가격이 떨어질 리는 없다는 거야. 예. 이게 사람들이 굉장히 겁에 질린 것 같으면서도
시장 반응을 보면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대통령 모르고 대통령도 알겠죠, 뭐. 알면서 이런다는 거야? 그리고 확성기 가지고 뭐 자꾸 이렇게 거기다가 뭐 김정은 욕하고 이러면은 뭐 북에서 열받는 걸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평양에서 안 들려요, 그거. 안 들리니까 전혀 효과가 없어. 보고도 안 해. 예. 그걸 누가 보고하겠어? 어유 보고 있다 큰일 나게요. 보고 있다면 목 잘리지. 거기도 심리경 왔는데 거기. 그렇지. 그러니까 뭐 그 휴전 일대의 산천 초목, 예. 그다음에 벌레들, 멧돼지들. 뭐 가축, 뭐 이런데 이제 괴롭히는 거지. 얼마나 짐승들이 괴롭겠어 거기. 밤에 자야 새들도 밤에 자야 되는데 갑자기 꽝꽝 백세 인생 막 나와봐. 저내라. 자기들은 잘못하고 지뢰 터지고 이러면 몇 살 살지도 못하고 죽는데 백세 인생 막 150에 극락왕 그냥 이런 거 나오잖아 가사에.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저작권료 다 내는지 모르겠어. 음원료 사용료 이런 거 내는지 모르겠네. 그거 새누리당에서 백세 인생 그 독점권 달라고 그랬더니 5억 원 달라고 예. 그랬다는데. 예. 그래서 결국 못했다는. 근데 그래서 이거는 국방부에서 샀나? 그러니까 그거는 안 샀을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조사해봐야 그 되겠는데. 미국의 소리 방송을 해적 방송 아니야? 그 미국의 소리 방송을 예. 그 떼어다가 한국어 방송이거든요. 그걸 계속 튼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재미없던데. 제가 들어봤는데 재미없어. 차라리 뭐 영어 회화 같은 거 가르치면 되겠네. 레슨 1 뭐 이래가지고. 자, 이제 이렇게 돼 있어서, 아니, 청취자 여러분들, 그 예전에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진짜 정복이라고 막 그랬어요. 예. 아니, 나는 북한이 좋다는 게 아니야.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어요. 이 북한이 요구하는 바, 그 육자회담의 틀 안에서 네. 핵계획, 기존의 핵시설, 예. 핵계획을 동결하고 핵불능화하는 거, 네. 이거는 육자회담 틀 내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미 개발해서 가지고 있는 핵무기는 무기니까 우리 무기를 교전 상대국한테 사찰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예. 이게 무기를 감축하는 문제는 교전 당사국까지 합의가 돼야 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우리가 합의해서 예. 하겠다. 예. 이 북한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못 들어주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좋아하는 꼴 못 보겠다 이거지. 예. 왜냐하면 그거는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거고. 걔네들이 그렇게 해서 미국하고 수교하고 관계 정상화하고 국제사회로 돌아와서 네. 더 폼 잡으면서 장군님, 수령님 뭐 이렇게 해서 3대 세습한 이놈들이 만세 부르면서 잘 나갈 거 아니냐 이거야. 예. 이거 보기 싫지. 예. 나도 보기 싫어. 예. 근데 이걸 보기 싫다는 것 때문에 예. 북이 요구하는 이 요구를 중심으로 해서 협상을 통해서 북핵 문제를 해결 못 한다는 게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암 걸린 걸 빨리 인정해야 빨리 예. 치료하는 건데 예. 인정 안 한다고 해서 암 안 걸리냐 이거지. 암세포가 오히려- 좋아 날뛰는 꼴을 못 보겠다 이런 거야? 그 사이에 암은 그 사이에 그 실은 우리가 싫어하는 김정은은 점점 핵 능력이 커져가고 그러니까 있어. 암세포가 점점 커지는 거야 지금.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나도 사실은 싫어요. 거기 이북 정권의 권력층들 하는 꼴들 보면 정말 전체주의 독재 체제에다가 예. 우상 숭배에다가 예. 세습에다가 인민들은 굶어 죽는데 지들끼리 잘 처먹어가지고 시쳇말로 뚱뚱하게 살찌고 이런 거 싫어 나도. 예. 싫지만 공포를 또 권력의 수단으로 만들어서 끊임없이 압박하고, 예. 이거 나도 싫어요. 싫지만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핵 없는 한반도를 원한다면 예. 우리가 어차피 지금 고립시키고 제재하고 이렇게 해도 못 바꾸잖아요. 어찌 보면은 한반도 평화 체제까지들 포함하는 그 포괄적 합의를 안 본 상태가 북한의 제일 좋은 상태일 수도 있어. 그래가지고 긴장이 계속 유지되면서 북한 체제는 계속해서 강고해지는 거지. 강고해지는 건재하고 거지. 여기서는 저걸 억제시킬 다른 수단 발휘를 갖다가 전쟁 말고는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핵 능력이 커져가는 걸 바라만 보게 되는 현재의 상황이 북한이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상황일 수 있다. 새누리당도 그거 아닐까요? 왜냐면은 새누리당도 그걸 바라는 거 적대적 아닐까요? 공정관계.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도 남조선 최고 존엄의 위상을 더 강화하고. 예. 그러면서 나름대로 우리도 핵 개발에 충분히 명분을 그런 의심을 사는 거죠. 실제로 이제 이걸 갖다가 그 포괄적 그 9.19와 같은 그런 합의를 갖다 보게 되면은 예. 현재 정권을 인정하는 예. 첫 단계는 그칠 수밖에 없지만 예. 평화 체제가 논의가 되고 남북 간에 이제 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 왕래라도 하게 되고 불가침 조약 이미 맺어져 있어요. 우리. 어. 불가침에 대한 협정서 다 조인했어요. 92년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화 협정이 실현하는 체결되고 거지. 예. 저거 되고 이제 정전 체제가 이제 완전 종전이 선언되게 되면은 서로 왕래라도 하게 되고 이제
경제 교류가 이루어지고 이래 그래야 되면 북한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한이 변하게 되고 그 네. 북한의 변화는 현 북한의 정권이 싫어할 수 있는 변화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변화는 또 남한의 현 정권이 싫어하는 변화야. 예. 말로는 좋아한다고 하지만. 예. 아니 사실은 인연공사 같은 거 펴기도 힘드니까. 확실하게 주적이 있어줘야. 그렇지. 북한도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때 되면 뭐 종북 이런 얘기도 못 하게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예. 북핵 커넥션이 아닐까. 이게 북핵 커넥션이다. 예. 서로 적대적 공존을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런 거고요. 이제 우리도 핵무장하자 이 주장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집권당의 그러니까 이거를 원내대표 평화 체제로 만들 생각은 안 하고 우리도 핵무장 해버리자. 그 자기가 암이라 그러니까 좋아 의사 니도 암 걸려라 뭐. 우리 모두 암일세 뭐 이런 거지. 암으로 대동단결. 아니 그런데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만들 예. 수 있죠. 우리나라 기술적으로는 핵무기 만드는데 별 문제 없을 예. 거라고 봐요. 근데 만들 수 있어요? 만들면요. 예. 그 다음날 아베가 이제 자기들도 만들게 되고. 예. 그럼 집집마다 핵무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그만큼 한반도는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고 예. 어떤 미친 집단이 이렇게 사고를 일으키면은 우리 영화에서 보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지금 공식 핵 보유국이 어디예요? 5개 다섯 나라가 개가 가지고 가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프랑스, 영국. 영국 5개잖아요. 예. 이게 다 이제 사실 거의 다 안보리 이사국이야. 예. 세계 평화를 책임지고 있는 자들이 핵무기를 비축하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비공식적 핵 보유국이 어디예요? 세 개가 있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세 개예요. 예. 그다음에 가질 이제 뻔했다가 못 가질 가진- 뻔 거의 가졌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갔다가 이란. 풀린 게 이란하고 리비아. 리비아예요. 예. 그러면 이제 총 해서 10개예요. 예. 그러면 그러면 이 나머지 5개. 인도, 파키스탄은 사실 핵무기를 가질 만한 나라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지게 된 거고 둘이 싸우다가. 예. 그다음에 리비아하고 저기는 해결이 됐어요. 이란하고는 협상을 통해서 예. 미국과 관계 정상화도 이루고 경제 제재도 해제하고 이러면서 해결이 됐어요. 이스라엘은 사실은 미국의 그 무기나에 이제 무기나에 지금 그냥 갖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죠? 중동 때문에 그냥. 네. 근데 사실 그거 불법 영업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은 불법 영업 안 해도 미국에서 어차피 필요하면 다 해줄 텐데 네. 괜히 지들이 그러는 거고. 예. 그러면 이 5개 빼고 예. 그다음에 5대 강국 빼고 나머지 나라들이 왜 핵무기 못 만들게 해요? 왜 못 만들게 해요? 뭐 실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줄 알아요? 경제 제재. 그렇지.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못 만들게 하니까 그런 거죠. NPT 체제라는 게 뭐냐 하면 예. 이미 초강대국 5개는 핵무기를 보유했어. 예. 쿠바 미사일 위기가 터졌어. 예. 그래갖고 전 세계가 핵전쟁으로 멸망할지 모른다는 위기를 한번 겪었어요. 예. 그러고 나서 야 우리 가지고 있는 놈들은 할 수 없고 예. 이건 우리끼리 얘기해서 나중에 좀 줄이기로 하고 예. 나머지 놈들을 못 가지게 해야 돼. 이래서 만든 게 NPT예요. 예. 나머지 놈들을 못 가지게 해야 돼 해서 만들었는데 기술 수준이 높은 다른 국가들이 안 만들어요. 예. 왜? 만드는 순간 미국을 중심으로 한 모든 핵보유국들이 예. 이걸 옥죄게 되거든. 예. 그게 우리나라 인도는 사실 교육 관계가 외부와 별로 없고 자체 시장이 커요.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이란, 리비아, 북한은 다 고립된 나라들이에요. 개방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치고 예. 이 NPT에서 탈퇴하고 IAEA 사찰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해서 나만 알 수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못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또 그렇게 못 만들어야 이 5나라가 핵 보유를 하고 있는 그 자체가 굉장히 더 값어치가 그렇지. 나고 비싸니까. 그리고 동시에 못 만드는 나라들도 여러 등급으로 나눠져 그렇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못 만든 대신에 손해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예를 들면 핵연료를 재처리하지 못하면은 핵발전소를 가동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렇게 손해보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손해는 안 보게끔. 예. 그래야 핵무기 못 갖게 하는 걸 달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평화적 이용은 열어주고 열어주는데 그 중에서도 의심스러운 몇 개의 나라들. 감시하지. 예. 그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죠. 여기는 핵연료 재처리도 못해. 예, 우리는 못해요. 그것도 해가지고 뒤로 이렇게 뭐 이제 원자탄 원료가 될 수 있는 걸 갖다가 뒤로 꼼출까봐. 일본도 자체에서 처음에 못하고 프랑스로 보내서 해왔잖아요. 지금은- 일본도 위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늘 사찰을 받아요. 그러니까 개방된 경제체제, 사회체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치고 이 동네에 제일 힘센 형님 5명. 네. 지금 핵무기를 진짜 갖고 있는 공식 보유국은 제일 힘센 형님 5명밖에 없어. 네. 뭐 서방파, 양언이파 뭐 하듯이 미국파, 뭐 러시아파 이렇게 해가지고 이 5 형님만 핵무기를 갖고 있고 나머지 동네 애들은 핵무기를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졌다가는 이 5 형님들이 모두 모여서 얘를 아작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새누리당 뭐 원내대표면 뭐 당직자, 주요 당직자들이 우리도 핵무장 하자고 설치는데 지금 뭘 믿고 이러는 거야. 그게 국내용이라니까.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선거용이고 네. 보수층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고 그 김을동 의원이 더 엽기더만요. 이런 말을 합니다.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으면 처음에는 막 뭐 우리 자주 국방 운운해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그래도 미국이 허락하지 않으면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오자. 대한민국 만세 할머니가 참 이게 미치겠다 정말. 그래도 뭐 그 핵 미사일 같은 거 못 만들게 하면 핵 화살 만들자 이런 얘기보다 낫다. 화살 그때 핵 달아가지고 쏘자 뭐. 인간 핵폭탄 만들자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예? 잠수부한테 핵무기 달아가지고. 예.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게 지금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핵을 가지려 한다. 그러면은 그 몰래 만들어야지 몰래. 몰래 만들어서 몰래 핵실험하고. 그렇지. 핵실험 하고 나서 우리 핵사해야 되는 거지. 예. 동네방네 우리 핵실험 할까 하면 형들이 와서 어깨에 문신하고 와서 다 패죽여. 지금도 혹 어느 그 대한민국 어느 구석에서 이런 거를 좀 추진하고 있지 않을까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도. 그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병상에 오래 지금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얘기 들으면 벌떡 일어날 판이야 지금. 예. 비핵화 3대 원칙이라는 거 선언한 지가 언제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게 1991년도야. 예. 지금 25년 지나서 지금 네. 집권당의 무슨 최고위원이고 원내대표라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뭐 머리 큐 10짜리들도 아니고 예. 바보 등신들도 아니고 이런 소리를 막 늘어놓고 부끄러운 줄도 몰라.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우라늄 주사를 놔야 되겠다. 우라늄 주사 가지고 안 될 것 같아. 플루토늄 주사를 넣든가 중수소 주사를 넣든가 해야지. 예. 아유, 참. 수소, 뭐, 이렇게, 그 원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말이죠. 주기율포 생각나죠. 예, 아니, 뭐, 그래도, 저기, 산소가스, 이산화가스 생각도 나고 말이죠. 예. 툭하면 기회만 나면 최고저놈을 놀려먹으려고 그래. 응? 들으면 최고저놈이 들으면 왜 나만 갖고 그래? 그럴지도 몰라. 근데 TV조선에서 실제로, 우리의 최고 존엄인 박근혜 대통령을 북한이 욕했다. 진짜? 그런 말 했었어요. 누가? 2013년에 TV조선에서. TV조선에서 어떤 놈이? 그 앵커가. 북한이 욕을 했다. 그러니까, 그렇죠. 북한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 우리 아, 대한민국 최고저놈을 저- 욕했다고? 그렇죠. 최고 존엄이라고 이제 호칭했다는 거죠. 예. 대통령은. TV조선이. 그 뭐- 박근혜 대통령을 최고 존엄이 간첩 뭐- 있나? 거기? 아니 그 사람들도 거의 유일 사상 체계니까. TV 남조선이니까요. 예. 자, 이제 북한 핵실험, 4차 핵실험 예. 이후에 여러 이제 북한 핵과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중국 반응이 약간 3차 때는 굉장히 불쾌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예. 4차 핵실험 이후에는 북핵 해결의 3원칙, 기존 예. 3원칙을 딱 재확인하는 걸로 하고 예. 별로 뭐 불쾌한 기색이 없어요. 근데 그 이튿날에, 네. 실험 그 이튿날에, 수소 폭탄 실험 그 이튿날에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은, 중국이 이젠 드디어 뿔났다. 드디어 뿔났고, 이제 뭐, 죽었다 좀 이제. 확실하게 응징하는 정은이는 죽었다 이제. 예.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아니죠, 그죠? 전혀 아닌 거예요. 하는 근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따 우리 2부에 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겸, 누리과정 이 보육대란 때문에 나오시는데 예. 사실 국제정세 이런 거는 좀 겪어 통일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예, 통일부 장관 하신 분이라서 예. 좀 중국 반응 이런 거는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기서 들어보죠. 북한이 중국과 사전에 협의했는지 아니면 알려줬는지 예. 이런 것도 좀 봐야 되고요. 네. 뭐 보수 언론은 중국도 모르게 한 다음 북한이 실험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으니까 감히 대륙의 형님을 무시하다니 발칙한. 예. 그거는 글쎄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이제 나오는 여러 보도라든가 뭐 이런 것들 정보량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정보를 해석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정보를 오늘 타임라인에서 좀 다뤄봤습니다. 혹시 예. 뭐 더 조금 얘기해봐야 될 게 있을까요? 두 분 어떠세요? 아니 우리 국민들이 이제 뭐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가 바라는 것만큼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막 부안해동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사재기 이런 거 안 하니까 안 하는 거죠. 안보의식이 크게 문제가 그러니까 있다는 생각하겠지. 한편으로는 북한이 핵 능력이 자꾸 이렇게 발전하는 데 대한 우려를 갖고 있지만
갖고 있지만, 그리고 또 그걸 해결 안 되는 데 대해서 답답해하고는 있지만, 저걸 가지고 전쟁이 금방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정도는 그간의 어떤 체험으로서 이제 파악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북의 얘기를 우리가 다 믿으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이것이 방어용이지 뭐 공격용 아니라고 이제 자기들도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답답한 건 뭔가면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을 계속해서 겪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래도 정부의 통일 정책이라는 게 뭐냐 이거지. 이런 거 하나 해결 못하면은 통일은 대박이 되잖아요. 통일이 대박이라고 해놓고 통일은 그냥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오히려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오히려 저는 이 좀 차분한 이 분위기는 근본적 해결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네. 야당도 이럴 때마다 이제 간혹 이렇게 또 인심 얻을까 이럴까봐 나와가지고 북한 욕하는데 또 그냥 같이 한 10분 정도 떠들다가 또 본업인 어떤 또 뭐 분당 뭐 탈당 이런 데 몰두해가면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이 뭐 핵무장 하자는 얘기밖에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근본적 해결을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좀 정치를 펼쳐야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 정도 다루면 될 것 같아요. 뭐 네. 충분히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판단하실 수 있으리라고 보고요. 근데 노 대표님 뭐 여기저기 오라는 데 많더라고요. 그 뭐 인기가 높아서가 아니고 네. 창원 성산 얘기 아까 잠깐 했었죠. 예, 지금 뭐 정의당 뭐 이미 보도가 됐기 때문에 네. 있는 대로 또 궁금해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말씀드리면은 정의당 경남도당과 또 창원에 있는 일련의 또 분들이 지금 그게 이제 새누리당 예. 의원이고 별다른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또 새누리당이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예. 그게 좀 나와가지고 역할을 해달라. 그래서 의석을 탈환해달라. 옛날에 권영길 대표 지역구죠. 예. 그리고 뭐 그때와 지금 이 상황이 같지는 않습니다. 통합 전에는 창원 을구였고 지금은 그렇습니다. 창원시 성산구.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뭐 출마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제가 일단은 이 문제는 혼자 결정하기 힘드니까 당과 협의해서 조속히 결정하겠다라고 답변을 한 상태고요. 뭐 광주에서도 뭐 오란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광주. 그래서 갑자기 지금 한 300여 명의 그 개인 택시 기사들이 입당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광주 민심을 전하면서 광주 광산구 갑에 출마하면 뭐 좋을 것 같다. 김동철 의원. 그래서 그거는 뭐 광주 시당을 통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또 전달된 바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제가 사실은 바로 뭔가 모르고 있어. 영혼하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뭔가 모르고 있어 정말. 하여튼 다행히 뭐 정의당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정권 교체에 미랄도 될 수 있고 또 뭔가 야권 세력을 국회 내에서 이렇게 좀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